대통령이 위안스카이를 언급. 오보이길 바란다. 김진호 에디터. 싱하이밍 대사를 보면 위안스카이가 떠오른다는 말도 있다. 내가 지금 중국 외교부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나라 사절 이용장과 회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역사의식의 발현일까 반전의 묘수일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다. 정부 여당 대 야당의 대립 구도가 맞물렸고 한중 관계는 물론 한미, 미중 관계의 갈등 요소가 겹쳐 있다. 남북 관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의 용어가 동조화하는 기현상이 거듭 눈에 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싱 대사의 발언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엄중하게 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느낄 만한 감정을 대신 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통신을 통해 들은 대통령의 한마디는 17년 전 북한 외교관의 말을 연상시킨다. 남과 북을 막론하고 중국에 느끼는 한반도 거주민의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강석주 전 제1부상의 말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사흘 뒤인 2006년 10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이뤄진 그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간북 중 비밀회담에서 나온 말이다. 탈북 태영호 의원이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인용한 북한 외무성 회담 기록문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다. 리 부장이 먼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김일성 수령의 유산을 강조하며 이제라도 핵개발을 중지하고 경제건설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말하자 강 제1부상이 이를 되받으면서 한 말의 첫마디였다. 그는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언제라도 핵무기를 끌어들일 수 있다. 오직 우리의 핵으로 미국의 핵을 몰아내고 미국으로부터 핵불사용 담보를 받아낼 때만이 가능하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정당화했다. 본론보다 청나라 말 실세 정치인이자 조선 정책을 주물렀던 이용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상대의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화법이었다. 청이 한반도 종주국으로 군림했던 과거사를 짚는 동시에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중국 공산당의 방침을 되새기면서 단칼에 중국의 핵개발 반대론을 무장 해제시켰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안스카이 환기와 강 제1부상의 이용장 환기는 2중, 3중으로 격이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가 지도자가 일개의 외국 대사를 빗대 말했기 때문이다. 강석주는 아무리 북한 외교의 실세였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제1부상이었다. 한 단계 격이 높은 중국 외교부장을 상향 공격한 반면에 연합뉴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일개 대사를 하향 비난한 격이다. 위안스카이와 이용장 역시 격이 다르다. 위안스카이는 이용장이 보낸 주재관에 불과했다. 이모글란디 흥선대원군을 압송해 텐진에 연금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후일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에 올랐지만 조선에 주재하던 시절엔 철저히 이용장의 명을 수행하는 발이었다. 북한 차관이 이용장을 거론했는데 남한 대통령이 그 하급자인 위안스카이를 언급한 셈이다. 연합뉴스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라는 까닭이다.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는 외교부 국장 또는 부국장 정도가 상대해도 프로토콜에 큰 무리가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직분을 거론하면서 유감을 표한 것 역시 격에 맞지 않았다. 격에 비대칭이 쌓이면 국격이 무너진다. 정부가 강조하는 상호 존중의 정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한중 관계를 만들기 전에 확인해야 할 국격의 문제다.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외교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강석주는 그 한마디로 중국의 핵개발 반대 논리를 봉쇄했지만 우리가 위안스카이를 언급해 중국으로부터 얻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기껏해야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만남의 주요 계기였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가렸을 뿐이다. 강석주 제1부상의 말 화살이 중국 공산당의 논리를 이용해 상대를 제압한 일종의 차도지개라면 문제가 된 싱하이밍 대사의 말 역시 차도지개다. 배팅이라는 말은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즐겨 사용해온 말이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했을 당시 중국 쪽으로 기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역행에 배팅하는 것은 좋았던 적이 없다고 말해 한국 정부를 당황케 했다. 2021년 대통령의 취임에서는 더 자주 쓰고 있다. 지난 8일 자해 게재된 바이든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은 제목 자체가 미국 경제의 역행에 베팅하지 말아였다. 공교롭게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싱하이밍은 미중 갈등 속에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도박용어로 국가관계를 표현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미중 어느 쪽에도 올인할 수 없는 처지다.
싱하이밍 위안스카이 비유는 리자오싱, 이홍장 비유뿐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 종종 드러나는 남북 간 용어의 동조화 현상을 상기시킨다. 대통령이 즐겨 쓰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육군의 경우 지휘관의 지프차에 1호를 적고 있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전용기다. 하지만 북한에선 아무나 1호를 사용할 수 없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에만 1호를 사용한다. 북한 최고 존엄이 참석하는 행사는 1호 행사로 표현하며 사진조차 1호 사진이라고 부른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발행한 전시사업세 측은 집에 불이 나도 1호 사진부터 안전한 곳에 옮겨놓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갑자기 1호 영업사원을 자청하면서 북한에서 쓰는 의미와 비슷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9일 국책연구소 전문가와 주한 외교사절, 학계, 관계,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중을 상대로 앉아있는 분들의 성분이 다양하다는 말을 했다. 성분은 유기체의 한 부분 또는 사물의 특성을 뜻한다. 사람에 대해 이 말을 쓰는 곳은 남한이 아닌 북한이다. 유물론을 기본으로 하는 북한에서는 출신 배경이라는 말 대신 출신 성분이라고 하지 않는가. 한반도 거주민이 강대국에 자주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그랬으면 할 뿐이다. 또한 전혀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용어가 동조화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남북이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임을 새삼 일깨운다.